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중국 드론이 격추됐다. UAE가 화난 이유. 1. UAE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중국, 일본 충격받았다.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중국산 무기들은 세계 무대에서 연이어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예멘 반군 후티가 UAE 소속 무인기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일 예멘 반군의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샤브와 주에서 적대 행위를 하던 UAE 공군의 무인기 윈누마이아이를 방공 전력을 이용해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윈누마이아이라는 이름에서도 눈치챌 수 있듯이 이 무인기는 중국이 개발한 것입니다. 중국은 이것을 다목적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무인기라고 홍보하며 아프리카나 중동에 대당 11억 9천만 원에 판매해왔습니다. 그런데 예멘 반군이 자체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로 UAE 소속의 윈누마이아이를 격추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예멘의 반군이 그것도 자체 개발한 미사일이라면 말이 미사일이지. 그 수준은 결코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산 무인기를 쉽게 격추한 것이죠. 굴욕도 이런 굴욕이 없습니다. 11억이 넘는 돈을 주고 사온 무기가 이렇게 허무하게 격추를 당하다니 UAE 입장에서는 다음에 또 중국산을 구매할 생각이 달아나 버렸을 것 같은데요. 제값을 못하고 있는 중국산 무기들이 연일 굴욕을 당하는 이유는 예상대로 중국의 방산업계에 비리가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중국 사정당국은 제1호 국산 항공모함의 연구개발과 건조를 총지휘했던 후원밍 중국선 박중공 전 회장을 비리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율검사위원회가 후원밍에 대해 감찰 수사를 벌이는 중이라고 발표하자 중국 인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후원밍이 중국 최초의 독자 항공모함 산둥함 건조의 산파역을 담당한 것은 물론 젠 10전투기 등을 개발하는 등 방산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가 일했던 중국선 박중공은 항공모함을 비롯해 핵잠수함, 신형 구축함과 해군 무기 장비를 연구 개발하는 해군 무기 체제의 핵심 기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물이 감찰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파문을 예상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가 이미 후원밍의 직계부하로 2인자였던 소보 전 사장이 국가기밀 유출과 뇌물수수 혐의에 끌려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후원밍 역시 국가기밀 누설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중국 방산업계의 뿌리 깊은 비리, 뇌물수수는 중국 신형 무기들의 품질 저하와 해외에서의 잇따른 오명을 낳는 주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허접한 무기체계는 무력 충돌이 우려되는 대만에게 신락 같은 희망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만에게 악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초부터 대만의 최신형 전투기인 F-16V가 해상에서 추락한 사고는 대만인들을 우울하게 했습니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대만 서남부 자이 기지에서 이륙한 F-16V 전투기 한 대가 해상에 추락했고 통신이 두절돼 수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사고 전투기는 해상 사격장에서 훈련을 진행 중이었는데 충격적인 것은 사고가 난 F-16V 전투기가 대만이 약 4조 6천억 원을 들여 실전 배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년 11월 대만은 차이잉원 총통까지 참석한 가운데 F-16V의 실전 배치 행사를 크게 열고 전력화를 선언했습니다. 중국과 무력 충돌이 일어날 시 대만이 믿을 건 공군밖에 없는데 이 전투기가 각종 시뮬레이션에서 중국 전투기를 압도하는 성능을 보이자 이 전투기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한 핵심 전력으로 손꼽혀왔습니다. 따라서 대만은 미국에 엄청난 돈을 들여 F-16V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전투기가 배치되자마자 추락했으니 이 전투기에 대만의 운명을 맡겨도 되는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대만 일각에선 지금 한국의 KF-21을 수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은 사실 2017년 항공과학기술연구발전센터를 열고 직접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국의 보라매를 뛰어넘는 전투기를 먼저 만들어서 2024년까지 실전 배치하겠다고 호언장담했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5년 가까이 지난 지금 대만의 전투기 개발에 대한 소식은 전무합니다. 또한 작년 말 로이터 통신은 대만이 지난 20년간 보유하기를 원했던 현대 재래식 잠수함을 건조하는데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인도, 호주, 캐나다, 스페인이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대만이 잠수함과 전투기를 직접 개발하기에는 중국의 위협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가까운 동남아를 포함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한국 전투기 수입을 추진하자 대만 입장에서는 더욱 다급해질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얼마 전 한국형 전투기 FA-50과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M346기가 함께 말레이시아 공군이 추진하는 경전투기 구매 사업의 유력 후보로 부상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정적으로 한국에서 만든 전투기라면 분명 중국 전투기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무기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거의 무지성으로 한국산 짝퉁을 만들어 왔습니다. 휴대폰, 반도체, TV, 선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은 무조건 한국의 것을 베껴왔습니다. 하지만 성공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짝퉁이 아무리 뛰어나도 원조를 뛰어넘을 순 없으니 말이죠. 그리고 결국 중국산 무기에 질려버린 UAE는 한국산 무기를 대대적으로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8일 방위사업청은 UAE 국방부가 천공이 구매를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UAE는 천공이 제조사인 LIG넥스1,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와 각각 계약을 맺었는데요. 계약 규모는 35억 달러, 한화 약 4조 1천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산 단일 무기권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천공이는 201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돼 국내 방산업체 LIG넥스1이 제작한 무기로 탄도탄과 항공기 공격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중거리 지대공 요격 무기 체계입니다. 이른바 한국형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불리는 최신식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방사청은 같은 날 UAE 두바이에서 모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 UAE 총리가 한UAE 방위산업 및 국방기술 중장기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천공일을 시작으로 앞으로 본격적인 무기 수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들어 이란 세력을 주축으로 한 후티 반군들의 UAE 공격이 거세지면서 저렴하지만 성능을 믿을 수 없는 중국산 무기에 자국의 안보를 맡기기에는 너무나 불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각국이 차례로 중국을 등지고 있습니다. 한국만 믿을 만한 파트너로 꼽힌다. UAE 국가들은 한국의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국인을 추방해야 비로소 지역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초고층 빌딩 건설이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이전 가격을 회복해 가자 상용 건설이 UAE에서 인공섬에 건설 중인 초특급 호텔 프로젝트도 공사를 재개했으며 두바이 역시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는 홍해 인근의 신도시 네옴에 거대한 수소 생산 시설을 건설 중입니다. 태양광 풍력만으로 바닷물을 수전해 방식으로 분해해 생산 과정에 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에 6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있는 카타르는 올해 인프라 구축에만 3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하마드 국제공항을 확장하는가 하면 담수 발전소 건설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또 카타르 최초 태양광 단지를 2022년 완공 목표로 건설 중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시 중동이 활기를 찾자 제3의 중동 붐이 오는 것인가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 기업들은 이제 중동에서 건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UAE가 중동 최초로 추진하는 해저 초고압 직류 송전 시스템 개발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두산중공업은 사우디아라비아의 7,800억 원대 규모의 사업, 해수 담수화 플랜트 건설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중동의 인프라 구축에 한국 기업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갖게 되자 중동 국가들은 한국을 위해 10년 기한의 골든 비자를 발급해줄 정도 인재 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유로 돈을 벌었던 중동 국가들이 최근 공통으로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수소에너지입니다.
석유는 중동 경제의 근간이자 산유국 왕족들을 지탱시켜준 본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가 석유 이외의 에너지, 즉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산유국들은 다급해졌습니다. 이들은 석유 다음의 미래 먹거리로 수소를 주목하고 석유로 번 돈을 수소에너지 사업에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중동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의 신도시 네옴에 세계 최대 규모의 그린 수소 생산 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2025년부터 그린 수소를 하루 평균 650톤씩 생산해 이 중 상당량을 수출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에너지 650톤이라면 수소버스 약 2만 대를 운행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사우디 아람코 하면 사우디의 국영 석유회사이자 세계 최대 석유사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이 회사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는 수소 사업입니다. 작년 9월에는 수소에너지 유통 방법의 대안으로 꼽히는 청색 암모니아를 세계 최초로 수출한 곳도 사우디 아람코였습니다. 이처럼 중동의 산유국들이 석유에서 수소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UAE도 마찬가지입니다. UAE는 아부다비 수소동맹 펀드를 통해 약 260조 원에 달하는 돈을 수소에너지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열사의 땅, 석유 이외의 대안은 없을 것 같았던 중동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동의 수소산업단지 건설 붐이 일고 있는 지금 한국은 좋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수소 관련 기술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유국들이 수소에 집중하게 되자 이 기술력을 써먹을 곳이 생긴 것입니다. 수소 산업이 갖는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생산부터 운송 활용까지 거대한 밸류체인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눈치 빠른 한국 기업들은 이미 자동차, 철강, 정유화학, 유틸리티 전문 기업들이 모여 이미 수소 동맹을 맺고 3천조 시장인 수소를 잡기 위해 적과의 동침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와 두산퓨얼셀은 수소 충전형 연료전지 개발을 위해 손을 잡았고 GS칼텍스는 한국가스공사와 협업해 수소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수소 산업에 한국 기업들의 진출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최근 UAE와 오만에서 잇따라 수소 사업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UAE, 아부다비시 지방자치교통국과 수소 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술협력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오만의 통합석유회사 오큐사와 수소 사업 기술 개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한국가스기술공사는 UAE가 수소 충전 설비를 구축하는데 우리의 기술로 협력하며 오만과는 그린 수소 및 그린 암모니아 사업화를 추진합니다. 또한 GS그룹은 한국 기업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 친환경 블루 암모니아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블루 암모니아는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별도로 포집해 처리하는 친환경 암모니아입니다. 그런데 수소의 대량 운송 방안 중 하나가 암모니아 상태로 운반하는 방법인 만큼 블루 암모니아를 확보했다는 것은 수소 에너지를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GS그룹은 UAE, 아부다비에 대규모 블루 암모니아 생산 플랜트를 건설하고 탄소 포집에서 암모니아 생산까지 전 공정을 한자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블루 암모니아를 연간 20만 톤씩 국내로 들여와 수소로 전환하거나 발전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라 탄소 중립 수소 경제 형성에 큰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중동에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자 에너지 패권국인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중동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한국에 손을 내밀게 됩니다. SKES는 미국 수소에너지 선도 기업으로 꼽히는 플러그 파워와 손잡고 본격적으로 아시아 수소 시장에 진출합니다. 두 회사의 합작 법인은 2024년까지 수소 연료전지, 수전의 설비 등 수소 사업 핵심 설비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가팩토리 앤드 연구개발센터를 수도권에 건설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수전의 설비와 연료전지의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춰 국내는 물론 아시아 시장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LNG,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전지와는 달리 수소를 직접 주입하는 방식이라 전기, 열, 깨끗한 물만 생산되는 친환경 발전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니 플러그 파워는 아마존, 월마트 등의 수소 연료전지를 탑재한 지게차를 독점 공급하는 등 미국 내 수소 지게차 시장 점유율 95%라는 압도적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SKES와 플러그 파워가 손잡으면 아시아 수소 연료전지 시장에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60년 전 한국은 상대적으로 뒤처진 나라였지만 현재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국 중 하나이자 기술 선도국 지위에 올라섰습니다. 그것은 40년 전 반도체에 대해 과감하게 투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수소 경제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소에 대한 투자가 성공한다면 이것은 한국의 미래의 반도체가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 기업들의 강력한 수소 밸류체인과 한국이 가진 역량으로 보아 수소가 제2의 반도체가 되어줄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